우리가 징크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요즘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자랄 때도 징크스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크스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미신 같은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 믿고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미신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이 맞아야 돼요. 말이 맞자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과는 이렇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걸 우리가 징크스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조금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논리적인 사고 체계, 비논리적인 또는 비논리적인 행동, 이걸 징크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뭐 다 갖고 있는데, 이 비논리적인 게 왜 비논리적이냐 하면은 사람이 그 성격이 이렇게 발달할 때 제일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생각이에요. 사고. 생각인데 처음부터 생각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게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A와 B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 발달하겠어요? 비논리적인 사고가 먼저 발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비가 오죠. 그럼 내가 있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있어도 비가 올 때면 오는 거고 내가 없어도 비가 올 때는 오는 건데, 비논리적인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비가 온다. 이렇게 연결을 지우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사고가 먼저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은 징크스라는 거는 뭐 달리 정의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은 그런 비논리적인, 또 달리 말하면 미신 같은 생각 또는 행동, 이런 게 징크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 징크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큰 우주라든지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은 미약하게 짝이 없는 이제 존재이고 보니까 그런 이제 미신 같은 아니면 비논리적인 사고 체계라도 그런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위안하고자 하든지 자기 불안을 없애고자 하든지 또 아니면 자기 소망을 이루고자 하고 그런 생각,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들으면 참 무서울 것 같은데, 운동 경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응원해서 이겨야 될 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운동장에 가면 꼭 그 팀을 져요. 시합에. 그래서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그 시합이 있으면 저는 운동장에 안 가요. 텔레비전 켜놓고 보고 그러지. 그게 내 징크스 같아요. 나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팀은 진다. 그 내가 가는 거하고 그 팀의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도 나한테 그런 버릇 비슷한 게 있어. 비논리적인 버릇. 막 그런 게 내 징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 내 생각은 그거 극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어른들은 다 되게 징크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비논리적인 것이다. 믿을 거는 아니지만 공연히 마음이 찝찝하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면은 관계없어요. 그건 오히려 재미있게 뭐 갖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굳이 그걸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거는 이제 징크스락 하기보다는 정신병리적인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이다. 병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징크스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징크스 때문에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거지만은
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비논리적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걸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 징크스가 크다면은 그것을 정신병리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징크스가 아니면은 그냥 갖고 즐기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징크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는 자기 소망이에요. 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소망인데 우리가 소망을 빌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지 옛날 할머니들 같으면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누구한테. 그거는 자기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 아는 어떤 기이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하고 다음 행동을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갖는 어떤 비논리적인 사고, 행동, 그걸 이제 징크스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스트레스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벌레한테 이렇게 물렸다. 이러면 이거는 자기한테는 불쾌한 스트레스잖아요. 그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 벌레만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 벌레가 물리는 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데도 이제 자기 충격이 그렇게 컸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걸 빙자해서 불안을 이제 없애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막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징크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재미있게 절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내 생활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면은 갖고 즐기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치료했던 환자 하나는 굉장히 강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도 강박적으로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결벽증이 있어요. 이런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만지면 이제 세균 같은 게 묻어서 병이 옮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전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균이 묻잖아요. 그 요즘 이제 모두 모이지 말라 하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일상 생활을 못해요. 학생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전, 영어 같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사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전을 이래 찾는데 거기 이제 병균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전을 뒤져야 찾지. 못 찾잖아요. 그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아주 기이한 행동이에요. 크레조를 갖다 놓고 병원에서 쓰는 거기다가 사전을 담궈 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말려 가지고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게 큰 지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많은 거예요. 우선은 출근할 수가 없어요. 전철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타면 사람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되니까 병균이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기관단총을 들고 다녀요. 실제로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상상에 기관단총을 들고 버스로 오면은 그 버스에 대고 기관단총을 난사하는 거야. 드르륵 드르륵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행동이 기괴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버스가 들어오니까 드르륵 기괴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기관단총을 가지고 저 버스 안에 탄 사람을 다 사살했다. 그러니까 타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부딪혀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기관단총으로 처리해버렸는데 이제 그런 걸로 자기 불안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징크스예요. 그분은 징크스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다. 그것은 징크스가 아니라 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